기출문제 분석.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건축방재만 순수하게 7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섞여서 짬뽕 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기다 넣은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건축이 뭐 7문제 나왔다는 아니고. 성능이제 설계를 건축방재로 넣는데.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또 왜 소방을 물어본 거 있잖아요. 뭐 재현을 물어봤다든가. 그러면 그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그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범위가 없어요. 이거는 연소 문제다, 이거는 건축 문제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범위가. 막 걸쳐서 나와, 막. 그 마지막 문제 그 뭐 있었지? 화재 풀림하고 공기부평 감지기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 연소에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묶어서 봐야 돼. 공부를 할 때도. 연소를 보면서 막 소방 기계 전기가 생각나야 돼. 아, 그래, 맞아. 이거지, 저거지. 건축을 보면서도, 아, 맞아. 재현 설비랑, 방화구의 방화문, 이런 관계들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비율은 비슷해요. 큰 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 이거 모의고사반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했잖아요, 이거. 잘 썼어요? 잘 썼어?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막, 눈 감고 써야 돼, 눈 감고. 이런 문제. 이거 지난 시험에 나왔는데 또 나왔죠? 왜 또 나온다니까, 이렇게. 뒤통수 한 대 치는 거야. 빡! 야, 또 날 줄 몰랐지. 약 올리는 것 같아, 막. 그 다음에 참 3번 어려웠어요, 이거, 분기배관. 수업 시간에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버지스 필러 계산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도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모의고사 때. 많이 풀었고, 메탄. 이거 좀 어려웠죠? 이거 그냥 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거 빼기, 요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빼면서도, 야,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올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게 함정 같은 그런 문제예요. 함정. 아마 그거 틀리면 거의 뒤에 요거 조금 쓰면 한 1, 2점 줄라나? 이거 틀리고 뒤에 요거 썼으면. 아니, 이제 요게 이제 저희 발에는 이게 두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 비율이 크니까 뒤에서 잘 써도 한 2점? 뭐 그런, 요 정도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본 문제잖아요. 그죠? 경보기. 그 다음 차폐선. 야,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반 평가 많이 했어요. 그 시공 방법도 많이 하고. 자, 이제 성능주 설계. 여기 대상 딱 나왔을 때, 대상 물어보나 싶었는데 여기서 안 물어봤어. 25점짜리를 물어봤죠. 자, 제가 뭐라 했어요? 1교시 문제를 보면서 2, 3, 4교시에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1교시를 풀면서. 1교시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2, 3, 4교시의 전초전. 그러면 성능 위주 설계 나왔죠. 건피방. 그러니까 뭐 건축은 물론 많이 나오지만, 위험성 평가는 일회성이고, 전기, 요것도 좀 안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여기 보면 성능 위주 설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10점짜리 두 개가. 그럼 25점짜리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교시 때 잘 봐야 돼요. 1교시 시험 끝나고 딱 앉아가지고 2교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1교시에 뭐가 나왔지? 쉬는 시간에 2교시에 나올 거 찾아봐야 돼요.
2교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 돼. 뭐 이런 게 2교시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교시의 전체적인 열세 문제를 보고 야, 2교시에 뭐가 나올까? 그러면 봐보세요. 2교시에 만약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봤잖아. 그럼 얼마나 바로 5분 전에 본 건데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전략이 필요해요. 시험 볼 때 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이거 방화벽도 우리 교재 있잖아요.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방화벽 3개 있어. 3개. 건축, 소방, 위험물. 이제 나중에 위험물 묶어서 3개 묶어가지고 또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 더 묶어서 나와. 봐보세요. 화재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 이번에 싸그리 묶어서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하나씩 나왔어. 빌딩 엑소더스 이걸 설명하라든지 FDS를 설명하라든지. 근데 이번에는 싸그리 다 묶어서 나왔잖아요. 통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이는 안 나와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변형이 돼서. 왜? 그게 중요하니까. 전혀 생뚱맞고 막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를 끌고 와서 내진 않아요. 자, 2교시 때 나오죠.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 거실 제한 설비, 부속실 제한 설비, 피난안전구역 제한 설비, 기계 제한, 주차장 제한 설비. 제한 설비만 죄다 묶어서 나왔어, 이렇게.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소방공사 감리 절차서에 보면, 이번에 거기서도 몇 문제 나왔어요. 소방공사 감리 절차서. 핫스모크 테스트도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핫스모크 테스트도. 이것도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직렬, 병렬, 누설 틈새. 예전에 이거 직렬, 누설 틈새가 105회 때 25점으로 나왔었거든요.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병렬까지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열반응 시험. 2교시에 나왔었네요. 그다음 특수가연물도 기준 바뀌었다고 꼭 준비하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그다음 건축 허가 동의식 또 보면은 건축 허가 동의식 주요 검토사항 성능위주 설계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능위주 설계에 이거 방화구의 적정성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도 요거를 좀 바꿔서 성능위주 설계를 낸 거야. 응? 그러면 이 2교시에만 해도 몇 개, 여기 성능위주 벌써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1교시에 2문제, 2교시에 2문제. 그 다음 3교시. 그 비상전원 계산식이 바뀌었잖아요.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추가가 된 거지. 대부분 이제 그걸 준비를 했을 거야. 근데 이거 물어보잖아. 네? 그죠? 준비한 건 안 나옵니다. 준비한 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성능시험. 이것도 보면 뭐예요? 완공 전에 하잖아요. 우리 감리 그 업무 보면 적법성, 적합성, 성능시험 뭐 하잖아요.
근데 성능 시험이긴 하지만 성능 시험 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쓰란 얘기 같아요, 이거. 성능 시험 조사표. 여기 성능 위조 설계 또 나오네요, 여기. 이거, 우리 시험 보기 전주에 평가했던 것 같은데, 이거? 시험 보기 전주에 한 것 같아요. 이거 성능 위조 설계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이거 또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또 나와요.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묶어서 나올지도 몰라, 이제. 어디야? 그 다음에 4번, 5번. 아이고, 넘어가네. 넘어가지? 감리 업무, 성능시험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능시험, 여기도 성능시험. 그러니까 보면 소방 감리 절차서 내용. 그러니까 감리하고 성능위조 설계. 소방 기술사가 현장에, 내가 소방 기술사를 따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번 시험에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소방기술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이론적인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론적인 거 플러스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문제되는 거. 소방과 건축이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5개를 묶어서 냈어요. 와, 이거 너무. 5점씩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런 거는. 5점씩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1번, 잘 모르겠다. 빼고. 2, 3, 4, 5번 쓰는 거지. 뭐. 그러면 15점 이상은 받지 않을까? 잘 쓰면. 그죠?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분지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열심히 봤다면.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모의고사반 평가 때 자주 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화재. 나 이걸 왜 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응? 업무 중단으로 인한 리스크,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손실 발생 요인. 하여튼 좀 그래요. 이거 화재보험협회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화재보험협회.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글을 기고했어, 또 소방기술사가. 거기에 있는 걸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임시소방시설. 다 묶어서 냈죠? 한꺼번에 임시소방시설을 싸그리 묶어서 낸 거예요.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뀌면서. 근데 바뀌었지만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시행도 안 된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성능위조 설계 또 나오죠.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 수행 방식. 이것도 시험 전에 커플링 반드시 좀 봐라 얘기했던 거고. 자, 핫스모크 테스트. 이것도 소방공사 감리 절차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평가 때 많이 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죠. 자, 그러면 1교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아크의 정의. 아크 차단계 구성과 동작 원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마지막에 4번에 보면 아크 차단기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크 차단기가 왜 필요한지를 앞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뭔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크란 그냥 지속적 빛의 방출이다.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과부하 차단기로는 검출이 안 된다. 3번에다가. 근데 그런 내용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긴 한데, 아크 차단기를 물어봤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럼 아크 차단기가 필요하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아크 차단기가 법에 들어오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아크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아크 차단기가 필요한 거에 대한 내용도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성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 원리 이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10점짜리 문제에서 복잡하게 뭐 회로도까지 그리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전원을 줬는데 아크를 검출해서 정류부에서 아크를 검출해가지고 야 차단해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답안 쓸 때.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워서 이거대로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쓰다가 잘 모르겠어. 전원, 차단, 검출, 부하. 얘만 알고 처리부, 차단 신호 요거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정류부도 있으면 좋아. 근데 정류부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딱 막혀 있거나 고정돼 있으면요, 이거 변형을 못 시킵니다. 그냥 이대로 쓰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거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시험장 가서 생각 안 나는 거 여기다 빈칸 이렇게 남겨놓을 거예요. 나 이거 잘 모릅니다. 그렇게 채점관한테 알려줄 거야. 제가 말했죠. 모르는 건 숨기라고. 아는 건 드러내고 모르는 거 숨겨야 돼요. 이거 안 쓴다고 해가지고 6점 줄 거 5점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지. 답안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설치하자,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크에 의한 화재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전기 화재 중에 80%입니다. 아크에 의한 화재가. 근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설치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답안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흐름. 그냥 외운 거 툭 쓰지 말고. 자, 도로터널. 이번에 방음터널 화재 때문에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방음터널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냈겠지. 아니니까. 근데 여기 관리 지침에 보면요, 방음터널이 나와요. 얘도 도로터널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관리 지침에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지침이에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은. 그러니까 이렇게 터널 연장 기준 위험도 지수가 있지만 이건 참고하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침은. 방음 터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지중에 건설한 구조물, 그다음 하저에 건설한 구조 다 밑에요. 그죠? 근데 얘는 지상에 건설한 방음 터널. 여기까지도 도로 터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소방 그 특정 소방 대상물 거기 뒤에 보면 지하 가로 돼 있죠. 터널은 지하가. 지하 가 중에 지하 상가가 있고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말하는 터널은 과연 어떤 터널을 얘기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밑에. 뭐 산을 뚫은 터널, 하저, 뭐 다 밑에, 수저, 막 밑에 있는 거예요. 지상 터널은 없어요. 터널 중에 지상에 있는 터널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요거 쓰는 거 중요합니다. 연장 기준,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 문제가 나온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건 기준이니까 그냥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방음터널 특정 소방 대상물로 안 돼 있다. 지정하자.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과 소방 대상물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규모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럼 안 해도 되지. 그 소방 대상물 안에는 건축물,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등등 뭐 산림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건축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차량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산림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이긴 한데 소방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운행 중인 선박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근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항구 주변에 막 포수화 설비 포 모니터 이런 거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화재 나면 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야 돼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 뒤에 요 두세 줄 이거를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로 얘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터널 위험도 지수 산정할 때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지. 방음 터널 재료가 뭐예요? 열 경화성 수지란 말이에요. 재료에 대한 기준도 들어가겠죠. 산정 기준 보면은 주행 거리계, 터널 연장 교통량, 이거 차량을 뭐예요? 가연물로 취급한 거죠. 얼마나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느냐. 길면 길수록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터널 재원, 경사, 높이, 그 다음에 곡선, 그 다음에 대형차 혼입률, 대형차 통과 대수, 그 다음에 위험물, 정체가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터널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그리고 차량 중에서도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차량들이 뭐냐. 대형차, 위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라고요.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터널 위험도 산정 기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키워드. 박스 쳐가지고 키워드 뭐예요? 위험물, 대형차,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더 낫지 않나? 주저리주저리 글로 막 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정체.
그냥 터널 길이가 이거잖아요. 주행 거리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몰라도 이 개념은 알잖아요. 응?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 아마 대부분 못 썼을 것 같아. 그 성능시험 조사표에 보면 분기배관이라는 게 있어요. 분기배관을 성능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돼.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준도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막 다 뽕따기 하고 썼어요, 이걸. 그러니까 확관식으로 막 늘린 거지. 근데 배관을, 그러니까 이런 배관을 여기다 구멍을 뻥 뚫어요.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뭘 넣고 이걸 당겨. 그러면 배관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당기면 요게 이제 확관식이에요. 확관식. 뽕따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요 면에다가 이제 배관을 연결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예전에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인위적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부식. 또 용접을 하잖아요. 여기 용접. 용접 부위에 부식이 잘 일어나죠. 여기서 계속 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금지를 시킨 거예요. 뽕따기 하지 말아라. 이거 성능 인증 배관, 분기 배관 써라.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분기 배관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관형, 비확관형. 확관형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구멍을 뚫고 여기다 요런 그 부품을 용접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얘를 연결해서 여기다 배관을 이렇게 용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의를 글쎄 이거 잘 모르면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분기 배관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 이것도 모르면 못 쓰죠. 근데 7가지가 있지만 뭐 한 3-4가지만 쓰면 돼요. 한 절반 정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비확관형 분기 배관의 성능 인증. 이것도 제가 막 생각하다가 쓴 건데,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분기 배관 이 성능 인증 제품 기술에 적합한 걸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확관형 분기 배관을 할 땐. 그럼 비확관형은 성능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관형이든 비확관형이든 일단 분기 배관은 성능 인증 제품을 쓰자라고 그냥 제 생각을 쓴 거예요. 근데 출제 의도가 이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 출제 의도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좀 보세요.